6월 15일 저녁 무렵 김구가 거처하는 경저장 뜰에선 가든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500여 명의 한국 독립당 열성당원들이 남북 협상차 평양으로 떠나게 된 대표들을 환송하자는 뜻에서 열어주는 가든 파티였다. 남북 협상에 참가할 대표단을 환송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환송년이었으나 그실을 누가 대표로 뽑혔는지도 전혀 몰랐다.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정에게, 정은 갑에게 대표로 뽑혔거든 잘 다녀오라고 막연한 인사를 나누는 진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여러 동지들,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 동지들한테 꼭 한 가지만 얘기할 게 있소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독립당이 주동이 돼서 추진시키고 있는 남북 협상 운동에 대해서 한간에서나 또는 우리 동지들 중에서까지 극력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난 잘 알고 있소이다. 그러나 나 김구가 평생을 통해 이 나라 독립을 위해 투쟁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남은 여생을 이 나라 통일 독립을 위해서 바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했기 때문에 평양에 가기로 결심한 것이 왜다. 평양에 가고 난 뒤의 일은 나도 예측할 수가 없소이다.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는지도 모르는 것이 왜다. 하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는 평양에 가서 협상을 해야 되겠소이다. 최후의 경우 38선을 베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길만이 통일 독립의 길이 돼주겠기에 나는 평양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왜다. 협상이 실패하고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서고하면 나나 한국 독립당 동지들한테 얼마나 큰 박해가 있으리라는 것도 나는 잘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 36년간도 참고 살아왔는데 동족이 동족에 대한 박해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만큼 협상 대표로 가는 동지들이나 여기에 남는 동지들이나 오로지 이 길만이 구국의 길이라는 신념 밑에 자신의 이념을 확고히 해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이외다. 아니, 저 웬 학생들이 몰려와서 아우성이야. 선생님. 이봐라고 선우진이, 저 웬 학생들이야. 주석 선생님이 내일 평양으로 떠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주석 선생님을 못 가시게 하겠다고 저렇게 몰려와 뜰에 누워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주석 선생님. 도목사. 용서하십시오, 주석 선생님. 아니, 그럼 저 학생들은 모두 제가 동원했습니다. 도목사. 용서하십시오, 주석 선생님. 용서고 뭐고 이게 무슨 짓이오? 주석 어른, 평양에 가시려는 계획을 취소해 주십시오. 당치도 않은. 그래, 도목사가 날 평양에 못 가게 하겠다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시위를 벌이더란 말이오? 에? 모두가 다 주석 어른을 위해서입니다.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해 본댔자. 도목사! 주석 어른, 선우진이. 네. 자, 따라와 날. 네. 학생 제군,
이게 무슨 짓이야?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나 하고 있을 일이지. 이게 무슨 짓이야? 선생님! 백범 선생님! 우린 백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평양에 보내줄 수 없습니다! 자, 이봐라, 선우진이. 네. 내일 떠나려고 예정을 해두었었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물우물하고 있다간 더 많은 청년 학생들한테 경교장을 포위당할 위험성이 있어.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야지. 저렇게 땅 위에 드러누워서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정군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를 해보라고. 네. 신이도 간다고 했으니까 신이한테도 준비하라고 이러고, 다른 동지들은 내일 한미 호텔에 모여서 같이 떠나오라고 이러게. 네. 아, 그럼 어떻게 선생님을 모시고 나가지? 염려할 것 없어. 담이라도 넘어서 빠져나갈 테니까. 아니, 그렇게 높은 담을 주석 선생님이 어떻게? 길반밖에 안 되는 담 하나 못 넘으려고. 신아, 네, 아버님. 어서 앞장서라. 네. 그럼 김우전 형, 뒷일을 부탁해요. 어서 염려 말고 선생님 모시고 떠나기로 해. 뒷일은 내가 다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자, 그럼 어서 떠나지. 응? 조심하세요, 주석 선생님. 잘못하면 낙상하기 쉽습니다. 염려 없어. 70노구를 이끌고 담 위로 기어오르는 노혁명가. 그 누가 눈물 없이 이 광경을 지켜볼 수 있으랴.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왜 우리 주석 선생님이 이렇게 도망치듯 하면서까지 이북으로 가야 한단 말이야? 이게 한평생을 독립의에 바친 애국자에 대한 대접이란 말이야. 어느 사이에 담을 뛰어넘은 김구는 차에 올라 있었다. 자, 어서 떠나지. 어? 예. 얘야, 신아. 몇 시냐? 3시 10분입니다. 3시 10분. 네. 38선 접경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한 너댓 시간 걸릴 겁니다. 4시간이라. 네. 다만 1시간이라도 좀 더 빨리 가세. 네. 카카, 개성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카카, 지금 막 38선 경비초소에서 경비대장한테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임시정부 김구 주석 선생님이 그곳에 도착하셨답니다. 뭐해? 김구 선생이? 네, 카카. 아니, 김구 선생이 경계장을 떠나서 이북으로 향했단 말이야? 네, 지금 38선 경계 선생이 계십니다. 아니,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된 노릇이야? 카카, 어떻게 조처하오리까? 38선 경비대장도 어찌해 좋을지 몰라서 전화로 문의를 해왔습니다만 소관도 어찌 조처해야 할지 막막해서 보고 겸 문의 전화를 건 것입니다. 바보 자식들아, 그 뭐라고 이러게야? 아, 내가 그토록 김구 선생이 경고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시지 못하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렀는데도. 카카, 어떻게 조처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래. 38선 경비대장이 김구 선생이 38선을 못 넘도록 막고 있단 말인가? 잠시 쉬었다 가시라는 구실 밑에 차를 세운 모양입니다. 자, 이거라고. 네, 카카. 어쩔 수 없게 됐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임시정부 주석 어른이야. 그러나 그 어른의 신변에 이상이 없도록 각별 경계를 해드릴 것이며 이왕 떠나셨으니까 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잘 받으리라고 이러게. 네, 카카. 그럼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되면 내 노력도 만사 휴이하냐. 이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남한의 민족 진영이 두 개로 갈라졌다고 보게 되겠으니 이건 무슨 수로
이런 창피를 미봉한다지. 38 선상에서 차를 내려 경계 표지 말뚝 앞에 선 김구의 감정이란 필설로서는 형연하기 어려운 착잡한 그것이었다. 2년 반 동안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말뚝의 글씨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우리만큼 희미해져 있었다. 이보라고, 경비대장. 네, 이젠 떠나야겠는데. 네, 떠나셔도 좋습니다. 상부에 보고했더니 각별히 송명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참 고맙구먼. 선우진, 네. 기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주게. 네,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은 다 이리 선생님 주위로 와주십시오. 김구가 경교장을 떠나 382북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은 개성조제 각 신문사 기자들은 지체 없이 차를 몰아 김구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여러분, 난 이제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이북을 향해 떠나가려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다시피 이 글씨조차 희미해진 경계 표지 말뚝을 보니 내 감회가 자무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민족의 비극을 상징해주는 경계 표지 말뚝 옆에서 난 모든 동포들에게 한마디 성명을 하고자 하니 여러분께서는 내 성명을 모든 동포에게 알려주면 고맙겠소. 어서 성명을 부르십시오. 내가 30년 동안 조국을 그리다가 겨우 이 반쪽에 들어온 지도 벌써 만 2개년 반에 가깝습니다. 그동안에 또다시 안타깝게 그리던 조국의 저 반쪽을 찾아서 이제 38선을 넘게 됐습니다.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희비교직의 만단 정서야 형언인들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나를 애호해주는 수많은 동지 동포 중엔 내 실패를 과도히 염려해주는 분도 있고 또 내 성공을 또한 과도히 기대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길에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전 민족의 실패일 것이요, 성공이 있다 해도 그것은 전 민족의 성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길에는 오직 성공만 있으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처 회담의 방책이 무엇이냐고 묻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부터 특별한 방안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차에 백지로 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 통일, 자주에 독립된 조국을 건설하려는, 환원하면 조국을 위하여 민주, 자주의 통일, 독립을 전취하는 현 단계에 처한 우리에게는 벌써 우리의 원칙과 노선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방안의 작성과 해결은 이 원칙과 이 노선의 부합됨을 전제 조건으로 할 것뿐입니다. 따라서 남쪽에서 단선 단정을 서사 반대하던 우리가 그것에 도착한 후에 그와 유사한 어떤 형태를 표현시키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완전한 기우가 되리라는 것도 단언하여 둡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의 독립이 민족 자결과 국제 협조의 정신에서 완전 성공되리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상식이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련의 위성국가를 만들러 가느니 혹은 친소 반미의 정책을 정하러 가느니 하는 유언은 일종의 억측이 아니면 모략 선전밖에 아무것도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제정책은 평등 호조의 입장에서 우리의 민주자주의 통일 독립을 호의로서 협조하는 우방과는 일체 친선을 도모함에 있는 것입니다. 인별에 의한 심해를 금하기 어려워서 인사의 말씀 겸 몇 마디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지 동포여, 조국의 독립을 전취하기 위하여 내내 건강하소서. 지금 성명을 들으니 남북 협상의 성공에 대해서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확신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겠나? 만에 하나라도 실패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활복 자살을 할지언정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어. 활복자설을 하시고 돌아오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민족의 비극적 상징이 되어 있는 이 38선 상에 서 계시기 때문에 어떤 감상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하시는 말씀은 아니신지요? 일제하에 항일 독립운동의 뜻을 품고 압록강 두만강을 걷는 지사들은 누구나 다 지금의 나와 같은 심정이었었던 게야. 만일의 말씀입니다. 만일에 실패하고 돌아오실 경우엔 이승만 박사 노선을 지지하고 나서겠습니까? 어떤 게 이승만 박사 노선인가? 남한 단독 정부라도 세워야 되겠다는 게 바로 자네들은 언젠가 김규식 박사가 말한 일이 있는 것을 기억하겠지. 제주도의 정부를 세우더라도 그것이 한민족의 의사에 의해서 세운 정부라면 우리의 정부라고 한 말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고향에서 내려온 젊은 청년 학생들을 많이 권유해서 국방경비대에 입대시켰어. 왜 국방경비대에 입대시켰는지 알겠나? 그만해도 모르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석 선생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네. 이해할 수 있다니. 그럼 자, 모두들 수고하라고. 선우진. 네. 신아. 네. 벌써 많이 어두워져 그러나 밤중이라도 어서 가자. 어서 가서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과 독립을 쟁취하도록 하자. 일각이라도 어서 속히 가야겠다. 김구는 어둠의 장막이 덮인 38선을 수행원들을 이끌고 걸어서 넘어가는 것이었다. 한편 김구가 38 경계선상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38선을 넘을 무렵인 7시 10분경 어몽섭은 한국 독립당 대표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내일 아침 8시까지 한미호텔에 집합하도록 통보하며 다녔다. 실례합니다. 신창균 동지 계신가요? 어이구, 오몽섭 동지. 신동지, 오늘 오후 3시에 주석어른께서는 한 발 먼저 평양으로 떠나셨습니다. 예? 아니, 내일 아침에 경계장에서 모여 같이 떠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사정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사정이라니요? 무슨 사정이? 그건 내일 떠나시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거... 하여간 내일 아침 8시까지 하미 호텔로 나와주십시오. 8시까지?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편 김우전은 사편 마련하기에 아주 진땀을 뺐다. 다른 대표들은 택시를 대절내서 38선까지 갈 요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소왕만은 가능한 한 자가용으로 편히 모시고 싶었다. 나이도 많은 노인인데다가 한국 독립당 부당수가 아니냐. 부당수를 택시로 모신다는 건 당이나 본인의 체면을 위해서도 가능한 한 자가용 승용차로 모시고 싶었다.
그러나 자가용차를 구하기가 좀처럼 힘들었다. 생각도 못한 김호전은 인천 조일 양조장 사장인 김용기를 찾아갔다. 아이고, 김우전 비서. 웬일이야, 인천에? 응? 사장님한테 때를 좀 쓰러 왔습니다. 때라니. 어떤? 사장님의 승용차를 내일 하루만 좀 빌려주십시오. 내 차를? 네, 왜? 바른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남북협상 대표들이 평양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는데, 오, 참, 내일 떠나기로 돼 있지. 네. 그런데 조수왕 선생님을 모실 차가 있어야 말씀이죠. 그래서 생각도 못해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어떠시겠습니까? 하루만 좀 빌려주십시오. 개성까지 모시고 가서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글쎄, 얘기는 알겠는데. 안 되겠단 말씀인가요? 경찰에서 가만히 있을는지 그게 문제구만. 기영철이 뭘 어쩐단 말입니까? 김 비서 알다시피 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가뜩이나 세상에 어수선하고 심지어 주석 어른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치고 있는 자도 있는 판국인데 나 같은 놈 하나 때려잡으려 들면 이건 죽먹기보다도 더 쉬운 일이 아니겠나. 그런 일이라면 염려 마십시오. 내일 우리 대표들을 조병호 경무부장이 직접 개성까지 에스코트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 그게 사실이야?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모르지만. 다음 날 아침 8시 본정통 이종목이 자리 잡고 있는 한묘호텔로 한국 독립당을 대표한 5사람의 협상 대표들을 비롯해서 각 단체 대표 40명이 속속 모여들었다. 각 대표들은 한묘호텔에 나와보고 나서야 비로소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었다. 한국 독립당 대표로는 엄항섭, 신창균, 조일문, 김무희한, 최석봉의 5사람이요. 김구, 조소왕, 조완구의 3사람은 개인 자격으로 되어 있었다. 그 밖에 학생 대표 김규호, 광복군 대표 장흥, 송관호, 청년 대표 신영목, 김우전, 학계 대표 조윤재, 삼균주의 청년동맹 대표 조시원, 도합 40명의 인원이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백범 주석께서는 어제 한 발 앞서 떠나셨어. 그런즉 우린 곧 주석 어른의 뒤를 따라야 할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의논하고 싶은 일 같은 건 가면서 자중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어서 떠나야 하겠소. 그러니 어서 떠나도록 하십시다. 자, 어서들. 그날 저녁 무렵 한미호텔을 떠난 한국 독립당계 대표들은 38선을 넘었다. 개성에서 38선을 넘을 때까지 줄곧 무장 경찰관의 호비를 받았다. 38이북에 여현에 닿은 것이 해질 무렵이었던가. 여현에 닿으니 평양에서 파견한 안내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동무들, 먼 길을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본인이 동무들을 남천까지 안내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인원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왕구 동무, 조왕구 동무 안 오셨습니까? 이놈! 젊은 놈이 아무리 버리장머리가 없기로서니 동무가 뭐야, 동무가? 이놈! 내 나이가 7순이거늘 내 해레비 같은 늙이더라 동무라고? 이놈! 이 후회자식 같은 이 동무는 누군데 나한테 호령이요? 이놈! 그래도 또 동무야! 도대체 조왕구 동무는 온 거요 안 온 거요? 야, 이리 와! 누가 너 같은 바보 녀석을 안내라고 보냈느냐, 이놈! 당장 그 동무 호칭 떼버리지 못하느냐? 야마시와 동무들! 동무 호칭이 뭐가 틀렸다고 그러는 거요? 밤 11시 화물 자동차편에 실려 남천에 도착했다. 허스름한 여관에 안내하는 대로 따라 들어가 잠자리를 마련했다.
조소왕 조완구 엄항섭은 상수리에 특별히 마련된 숙소로 안내를 받아갔다. 상수리 특별 호텔에 도착해보니 거기에 이미 김구가 김신, 선우진 등의 수행문을 거느리고 묵고 있었다. 조소왕 조완구 엄항섭의 세 사람이 도착하자 김구는 마치 잃었던 동지들을 다시 만나기나 한 듯이 기뻐하며 맞아주는 것이었다. 소왕 선생, 우천 선생, 그리고 일파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소. 그래, 젊은 청년 동지들은 어찌 됐나요? 남천에서 저희들 7사람만 한 발 앞서 떠나왔습니다. 젊은 동지들도 곧 뒤따라 보낸다는 얘기였습니다만 도무지 그자들 꿍꿍이 속을 날 수가 없습니다. 신창균, 조일문, 최석봉, 김희안 동지들은 어찌 됐나? 그자들 우리 3사람만 먼저 이리 끌고 왔으니까 곧 뒤따라 보내주려는지 어쩌려는지 도시 알 수가 있어야죠. 절간에간 색시골이 되고 말았습니다요. 회의는 벌써 19일부터 시작됐다던데 주석어른께서는 회의에 참가해 보셨습니까? 나 혼자 회의에 참가해본들 못하겠소. 여러 동지들이나 또 김 박사가 도착한 다음에 의논해서 같이 행동해야지. 잘하셨습니다. 회의에 참가해 보나 마나 그놈들 하는 짓을 보니 전도 감당할 뿐입니다. 평양에 오셔서 성명이라도 발표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 그것도 동지들이 다 도착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나? 회의에 참가하기 전에 우리의 노선을 다시 한번 남북 동포에게 전명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소. 그럼 일파. 네. 먼 길을 오느라고 고단할 텐데 안 됐네만. 우선 우천 선생하고 의논해서 성명서를 좀 기초해주게. 네. 허식 없이 솔직 담백하게 우리의 심정을 털어놔달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1시 김구는 남북 협상 대표들을 따라 평양에 온 조선통신사 기자와 평양공산당 기관지 기자들을 앞에 놓고 단결로 독립완수를 이루자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도로서의 38선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지만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으로서의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꿈에도 그리던 이북의 땅을 밟았습니다. 내 고향의 부모,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광환에 넘칠 뿐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민주 자주의 통일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더욱 기뻐합니다.